얘가 그 제 거 아닌가요? 고래 좋아하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저? 아니면 단원들? 누구한테요? 물어봐요? 고래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거 한 적. 고래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저번에 뱅크시 전시했던 곳이었죠. 거기서 고래와 나라는 웨일의 나이 맞아요. 네, 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SBS에서 방영됐었던 고래와 나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그거를 가지고 전시로 옮긴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래를 안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고래를 네. 아주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고래를 캐릭터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실사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거는 조금 제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살짝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프리 윌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다면 기억나시나요? 고래 윌리와 12살 인간 소년 제시의 우정을 다룬 영화였죠. 윌리는 고래선에 의해 포획되어 수족관에 갇히고 거기서 제시를 만납니다. 둘은 유대감을 쌓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제시가 윌리를 수족관에서 탈출시킵니다. 바다로. 윌리가 있었던 그 바다로 윌리를 탈출시킵니다. 제시의 도움으로 방파제를 뛰어넘어 윌리는 프리 윌리가 됩니다. 제시와 윌리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지만 바다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윌리의 모습에 넋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고 꺼이꺼이 울며 어린 나이에 다짐했습니다. 고래에게 잘해줘야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래는 제 다짐과는 너무 무관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잊고 있던 시간들 속에서도 고래는 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래는 우리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래를 만나러 갑니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웨일스 앤 아이 고래와 나입니다. 저는 좋았던 게 뭔가 생각을 던지게 하는 그런 맞아. 큐레이셔가지고 그런 면이 좀 좋았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뭘 생각했는지 알 수 없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엄청 커 보이는 전시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저는 그 공간 큐레이션이라고 해야 맞아. 할까요? 그게 너무 몰입감 있고 잘 해놨고 그다음에 섹션을 나눠놔가지고는 처음에는 고래에 대한 설명, 어디에 서식하고 뭐 그런 것들 전반적인 거랑 뭐 비디오 자료들 이런 거를 보여줘서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한테 사육거리를 던지는 것들이 또 있었고 저는 딱 지금 근데 가장 생각나는 거 두 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라든지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뭐 동식물부터 해가지고 뭐 고래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결국에 그거가 우리한테 다 돌아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만찬이라고 해서 되게 웅장하게 꾸며졌어. 뭐지 하면서 막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하고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음식들도 뭐 심지어 조명이나 다 뭐 이런 게 플라스틱, 다, 쓰레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우리의 미래는 쓰레기를 먹는 거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해놓은 게 기억에 남아요. 어때요? 거기서 알게 된 거는 고래가 우리한테 되게 주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래를 대체 자원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잖아요. 고래 한 마리가 갖고 있는 탄소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래가 많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가 생산해내는 기름이라고 했나?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우리가 또 세이빙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 포획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와 공생관계에 있고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많이 포획해 왔다는 게 참 되게 슬프고 그 범고래가 킬러 웨일이었죠.
범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없고 육식동물이고 킬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킬러 고래에게 죽임을 당한 인구의 사례는 없다. 해치지 않는 거죠. 사람을 해친 기록은 없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동물들한테는 뭐 킬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선 적어도 킬러 웨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위험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례가 없다. 이런 말을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냥 뭔가 찡했어요. 이게 전해질까 모르겠는데 이상한 묘한 감정?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고래들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들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읽었던 책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진짜 재밌게 봤다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소를 배출하는 이끼가 있대요. 근데 엄청 막 그냥 돌에 막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산소를 배출하는 이끼.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끼예요. 이끼인데 산소인지는 잘 확실한지 않아요. 산소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많은 양의 산소를 이렇게 내주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류의 되게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재조명돼서 이거를 다시 생산해내고 다시 퍼뜨리고 기대치라 그러죠. 자연에 대한 기대치? 인간을 위해서 있는 그런 약간 배경 정도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우리가 계속 취급해왔던 거죠, 고래도. 근데 고래도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해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포획돼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좋다. 고래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고래는 우리로 인해서 살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역질문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저는 고래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걔네 고래들의 소통 방식이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차원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인간과 되게 맞닿는 점들이 많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재워주잖아요, 고래가. 저도 그 섹션도 말하고 싶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 섹션 말하는 거. 네. 어떤 공간에 들어가니까 엄청 큰 스크린이 있었고 고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선베드도 있었잖아요. 네, 베드에 누워가지고 소리 들으면서 들으면서 좀 잠을 자라 그랬어요. 진짜 누웠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거의 잘 것 같더라고요.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안방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만만치 않으셨거든요. 그쵸. 고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상으로 unconditional love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고래가 이렇게 가고 소리도 되게 그냥 유영하고 있고 바다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드네. 아까 공간 얘기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가 뱅크시 전시였잖아요. 근데 그 뱅크시 벽을 허물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맞아. 또 한 섹션으로 아예 설명 자체도 원래 뱅크시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고래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배치가 그대로였어요.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결국에 그걸 가벽을 허물고 바꾸는 게 다 새로운 오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큐레이팅 하신 게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언컨디셔널 얘기하긴 했는데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따라 걸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거 있는 섹션이 있었잖아요. 모형들로 해가지고 있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되게 죄책감이 드는 섹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있고 고래가 있는데 고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식물들이 우리한테 더 많은 그걸 줄 것 같지만 고래가 만만치 않아. 고래가 더 커. 고래가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이따만해. 뭐 이런 느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고래가. 저도 그 섹션에서 죽은 고래 몸에서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낫게 해보려고 많은 이제
뭐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부터 막 종이 빨대 주고 텀블러 하면 뭐 텀블러 쿠폰을 더 해준다는 등 그런 사소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플라스틱 빨대가 더 편하다 보니까 종이 그쵸. 빨대는 먹다 보면 막 종이를 씹는 종이를 느낌이에요. 저는 종이도 안 써요. 왜냐면 종이를 먹을 바에야 저는 그냥 입 대고 먹고 그게 차라리 낫고, 그리고 텀블러를 쓰면 500원을 할인을 해준다거나 혜택이 있다 보니까 다 열심히 들고 다니게 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던 것 같고,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고쳐볼 거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뭐 해본 거는 같아요. 저도 뭐 그 장바구니는 항상 편의점 갈 때도 들고 근데 사실 가거든요. 돈 내라 그래서 돈 맞아. 내기 싫어서라도 그렇게라도 그런 가지고 거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나우이스베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도 어쨌든 이런 실천들이 모여서 감소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수치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우리들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이 더 나아, 옛날보다 더 나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들 하는 얘기고 너무 흔한 얘기니까 그렇지 뭐 그냥 그러고 넘길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상기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의미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존재인데 누군가 나에게 그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복하잖아요. 보복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고래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무차별적으로 그냥 폭행을 가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고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 같이 살아보자. 내가 이걸 품어볼게. 플라스틱이라도 품어볼게. 아니면 탄소라도 내가 품어볼게. 이런 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선물인 거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데요. 무게가 나가지 않을 뿐더러 제일 가볍고, 그렇죠.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에 값을 매기지 않잖아요. 제일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의미한 것들이지만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무의미한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항상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의미한 것들이잖아요. 그쵸. 매번 매사에 다른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듯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라고 표현을 한 건데, 오케이. 고래도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는 연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진짜 값없이 그냥 받고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생각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그냥 고래가 지금 이런 뭐 플라스틱, 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이러면 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래들만 보여주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보여준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존재. 책감이 들게 이렇게라기보다는 마지막에 그렇지만 다 안아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를 또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랑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데이트로도 좋을 것 같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어요. 도슨트 들으시면서 또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보시면 되게 괜찮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 전시에 맞아요.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역시 마무리는 이번엔 주차비가 공짜였다. 리셉션을 이제 물어보니까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주차비까지 공짜로 다녀왔지요. 고래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래.